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잔인했다. 눈이 내리는 그날, 나는 사우나의 뜨거운 탕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마음을 녹이려 애썼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여자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그 따뜻함이 내 삶의 모든 얼음을 한 번에 녹여버렸다. 그 손길은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은 29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듯 기억에 새기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최근 내 마음속에는 끝없는 겨울이 내려앉아 있었다. 작년 가을, 오랜 연인인 민준과 헤어진 후부터였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지은아, 우리는 너무 비슷해서 재미없어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그 후로 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주말이면 혼자 사우나에 가서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눈이 살짝 내리는 오후, 나는 평소처럼 강남 온천이라는 오래된 사우나로 향했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한 아늑함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기와 나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피부, 피곤한 눈가에 다크서클. 이게 나야, 중얼거리며 수건을 둘렀다. 탕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물속에 몸을 담갔다. 눈을 감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 좋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뜨지 않았다. 사우나는 공공장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앉았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그리고 그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끝.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죄송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맞은편에 그녀가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가 물에 젖어 어깨에 흘러내린 여자. 27쯤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증기 속에서 은은히 빛났고 수건으로 가린 가녀린 몸매가 우아했다. 물이 넘쳐서요.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차가운 마음에 스며들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저는 처음인데 더워서 정신이 몽롱하네요. 대화를 시작하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가끔. 피곤할 때 대답이 짧았다. 왜 그랬을까? 평소라면 그냥 고개를 돌렸을 텐데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따뜻함이 있었다. 저는 수아예요. 인사동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데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여기 와서 쉬려고 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손은 차가웠다. 지은이에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짧은 인사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탕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아는 인사동에 오래된 한옥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다. 고객님들이 오면 차 한 잔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그녀의 말은 시처럼 흘렀다. 나는 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민준과의 이별, 디자인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서울의 겨울처럼 차가운 일상. 겨울이 제일 싫어요? 눈만 보면 마음이 더 추워지니까 내가 말하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그걸 녹일 수 있잖아요. 그녀의 손이 다시 내 팔을 스쳤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나는 그 따뜻함에 몸을 떨었다.
사우나를 나설 무렵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다음에 카페로 오세요. 특별한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수아의 미소가 눈부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하얀 베일에 덮여 있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며 그녀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의 겨울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수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따뜻한 밤 되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겨울이 덜 추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그녀의 카페를 생각했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 한옥 지붕 아래 숨겨진 그곳. 디자인 작업 중에 스케치북에 그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부드러운 눈매, 미소 짓는 입술. 이게 뭐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다. 오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 언제 갈까요? 그녀의 답은 빨랐다. 지금 와요. 기다릴게요. 인사동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골목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녀의 카페는 조용한 구석에 있었다. 수아의 차방이라는 간판. 문을 열자 차향이 코를 자극했다. 수아가 카운터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다. 왔네요. 이쪽으로 그녀가 안내한 자리는 창가, 바깥에 붉은 노을이 스며드는 곳, 우리는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삶도 내 것만큼이나 복잡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바쁘셔서 혼자서 카페를 시작했죠. 수아의 눈에 그늘이 스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너무 이르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를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눈이 그친 하늘 아래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났다. 지은 씨,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차갑지만 깊어요. 수아가 말했다. 나는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웠다. 수아 씨의 손이 어제부터 잊히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녀가 웃었다. 그럼 더 만져줄까요? 장난기 어린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서울의 밤을 밝혀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아의 카페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다양한 차를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이건 당신의 그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수아의 뺨이 붉어졌다. 정말 나처럼 보이나요? 그녀가 내 손을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로맨스는 완벽하지 않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에 갔을 때 수아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할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뒤편 방으로 들어갔다. 과거에 연인이 있었어. 여자였어. 하지만 그녀가 떠났어.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다를 거야.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감쌈. 그 키스는 불꽃이었다. 수아의 입술은 부드럽고 달콤했다. 카페의 문이 닫힌 후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자 나는 떨렸다. 수아야, 내가 속삭였다. 그녀가 대답했다. 지은아, 사랑해. 그 밤 우리는 한옥의 작은 방에서 서로를 가졌다. 창밖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여름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연락을 해왔다. 지은아,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메시지가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수아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고민했다.
수아와의 사랑은 새롭고 강렬했지만 민준과의 추억은 여전히 아팠다. 어느 날 수아의 카페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 그는 손님으로 왔고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지은아, 여기서.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수아가 카운터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저녁에 수아가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옛 연인.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아직 미련이 있나 봐의 수아가 돌아섰다. 그날 밤 우리는 다퉜다. 왜 숨겼어?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나는 혼자 남아 사우나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그 탕 물속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수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지은아, 나 무서워. 또 배신당할까 봐의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믿어줘. 나는 너만 볼게. 우리는 다시 안겼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균열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아의 카페 위층 작은 아파트. 아침이면 그녀가 차를 타주고 나는 그녀에게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사랑은 깊어졌다. 그러나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회사 파티에 초대받아 왔고 술에 취해 나에게 고백했다. 지은아, 수아 씨. 그녀는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그의 말이 칼처럼 아팠다.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모든 걸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나한테 왜 숨겼어? 또다시 다툼. 수아가 짐을 챙겼다. 나 갈게. 이건 너무 아파. 그녀가 문을 나서자 나는 무너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더 차갑게. 나는 그녀를 쫓아 인사동으로 갔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골목에서 그녀를 찾았다. 수아야, 소리쳤다. 그녀가 돌아섰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지은아. 왜? 우리는 비 속에서 안겼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진심으로 키스 속에 비가 섞였다.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솔직함이 그걸 지켜.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깨우쳤다. 봄이 왔다. 우리는 다시 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탕 손을 잡고 물속에 앉아. 이 손길이 내 겨울을 녹였어. 내가 말했다. 수아가 웃었다. 그리고 내가 내 봄이야?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더위가 우리를 둘러쌌지만 수아와의 사랑은 그 더위를 식혀주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했다. 바다 보고 싶어. 수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보았다. 제주의 푸른 하늘이 우리의 마음처럼 맑았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해질녘, 검은 모래사장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지은아, 여기서 영원히 살까? 수아의 장난기 어린 말 연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그 밤, 우리는 해변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별빛 아래 그녀의 피부가 빛났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세 번째 날,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수아의 전 연인, 혜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야, 나 서울로 왔어. 만나자.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안 돼, 이제 지은이가 있어. 하지만 혜린의 목소리는 집요했다. 그냥 이야기만 할게. 내가 날 버린 이유, 알고 싶어. 나는 수아를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 텄다. 저녁에 수아가 나갔다. 잠깐만. 끝나면 바로 올게. 그녀의 키스가 안심을 주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나는 핸드폰을 쳐다보았다. 메시지 하나. 늦어. 미안. 새벽에 수아가 돌아왔다. 옷에 술 냄새가 났다. 혜린이가 울면서 매달리더라. 하지만 난 거절했어. 그녀의 눈이 피로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알아. 믿어. 하지만 그날부터 작은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바빴다. 내 디자인 프로젝트가 마감이었고 수아의 카페는 여름철 손님으로 북적였다. 만나기는 했지만 피곤함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파티를 열었다. 나는 갔다. 거기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취해 있었다. 지은아, 수아랑은 어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너는 남자랑이 맞아. 그의 말이 화를 냈다. 나는 소리쳤다. 닥쳐. 난 행복해.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티 어땠어? 그녀의 미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의 말, 내 분노. 수아가 웃었다. 바보. 우리는 우리야.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느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을 어루만지며 사랑을 속삭였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서울을 물들였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손을 잡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수아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응, 영원히.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며 폭풍이 왔다. 혜린이 카페에 나타났다. 수아야, 나 아직 사랑해. 그녀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수아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게 혜린이야. 나는 인사했다. 하지만 혜린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당신 때문에 수아가 고통받아. 그날 저녁 수아와 나는 다퉜다. 왜 그녀를 아직 용서 못해? 과거는 과거잖아. 왜? 내가 말했다. 수아가 울었다. 너도 민준을 완전히 끊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 나는 침묵했다. 사실 민준의 메시지를 가끔 봤다. 삭제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끝내자. 완전히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행복하길. 그 후 나는 수아에게 갔다. 끝냈어. 이제 너만. 그녀가 안아주었다. 고마워. 그러나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우리 아파트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아야, 제발. 수아가 문을 열었다. 나는 방에서 지켜보았다. 혜린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기억나. 우리 제주에서. 그 순간 질투가 폭발했다. 나는 달려나가 혜린을 밀쳤다. 나가. 수아가 놀라 물러섰다. 지은아, 왜 그래? 혜린이 웃었다. 봐, 수아. 그녀는 불안정해. 문이 닫히고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수아의 말. 나는 울었다. 사랑하니까 그래? 그 밤 수아가 떠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집. 나는 혼자 남아 사우나로 갔다. 물속에서 처음에 그 손길을 떠올렸다. 눈물이 섞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수아가 떠난 지 일주일. 나는 일상에 짓눌렸다. 디자인 회의에서 실수했고 친구들은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응. 하지만 밤이면 그녀의 빈자리가 아팠다. 어느 날 카페에 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수아는 없었다. 알바생이 말했다. 주인님,
휴가 가셨어요. 제주로 갔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 수아야, 미안해. 돌아와의 답이 없었다.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렸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그녀가 좋아하던 펜션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수아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 지은아. 어떻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했어. 우리 너무 서둘렀어. 그녀의 말.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울었다. 혜린이가 다시 연락했어. 과거를 용서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혜린의 배신, 민준의 그림자.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 내가 말했다. 새벽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였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수아의 제안. 나는 웃었다. 서울이 그리워. 하지만 너와라면 어디든.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커뮤니티 모임에 정기적으로 갔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배웠다. 사랑은 노력이다. 누군가의 말. 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해운대의 바다. 기억나. 첫 키스처럼 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여름, 새로운 시련. 내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지은아, 그 여자랑 정상적으로 살아. 이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엄마가 싫어해. 그녀가 안아주었다. 우리는 우리야. 가족 모임에서 나는 용기를 냈다. 엄마, 수아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후 어머니는 수아를 받아들였다. 차를 타주며. 그해 겨울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샀다. 사우나에서. 이 손길처럼 영원히. 수아의 말.